자, 그래서 전자가 전이를 할 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고, 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냐?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서 그림처럼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빛의 형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빛의 에너지는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에서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를 빼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HF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에너지 준위 각각 N1, N2, N3 이렇게 그 궤도마다 특정 에너지 값이 존재하고 그걸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으면 뭐 위치 에너지가 크듯이 에너지 준위가 큰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2의 궤도에서 1의 궤도만큼의 그 차이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그리고 그것이 2 빼기 2 1은 HF, 그리고 HF는 또 뭐예요? 람다분의 HC,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N이 수소 원자를 보면 N1, N2, 3, N2, 4 이렇게 그 N이 1.5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를 관찰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2와 1의 차이, 3과 2의 차이, 3과 1의 차이, 이 정도의 그 특수한 에너지들밖에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니까 전이할 때 나오는 광자도 불연속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헷갈리시죠? 그쵸? 여기 봅시다. 자, 이거 N이 1인 에너지 준이에요. N이 2, N이 3, N이 4 해서 점점점에서 N이 무한대까지라고 있다고 칠게요. 2에서 1로 떨어진다고 쳤을 때 이만큼의 차이를 갖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 길이가 에너지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길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N이 2로 떨어지는 전이 중에서 제일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N이 무한대에서 2까지겠죠. 그쵸? 그럼 이 길이가 N이 2로 떨어질 때 가장 큰 에너지야. 그리고 이 길이가 1로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야.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길이의 에너지가 있다고 쳐봐. 얘보다 살짝 긴 거, 이렇게. 이런 에너지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몇에서 몇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들만 나올 수 있어서 그 중간의 값은 가질 수 없다가 불연속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한 게, N이 몇에서 떨어진 간에 1로 떨어지는 거를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N이 2로 떨어지는 빛을 발머 계열, N이 3으로 떨어지는 걸 파센 계열,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고, 쉽게 외웁시다. 라발파.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1로 떨어지잖아. 낙차가 크지.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이렇게.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냐? 가시광선 중에선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을 맞아서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 암에 걸리는 이유가 에너지가 큰 빛이라서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에너지가 큰 빛이라서 피부에 닿았을 때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적외선 차단제는 안 들어봤지. 그래서 자외선의 에너지가 큰 거고 적외선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적외선 망원경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에너지를 감지하는 기계라서 적외선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작고 자외선은 크다, 에너지가.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그리고 발머는 가시광선이고
일부 가시광선 그리고 일부 적외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파세는 적외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4에서 1로 떨어지는 이 3이구나. 3에서 1로 떨어지는 차이만큼의 에너지 알고 싶으면 그 에너지는 뭐야? 3의 에너지 준위에서 1의 에너지 준위를 뺀 그 값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광자로. 근데 얘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념 바로 알기 좀 해볼게요. 개념 바로 확인. 3번 왼쪽에 3번 가열된 수소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면 불연속적인 뭐가 나타나요? 스펙트럼. 4번 기체 원자의 뭐가 불연속적이야? 에너지 준위가. 궤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그게 에너지 준위고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서 기체에서 나오는 빛도 불연속적이다. 자, 3번 보어의 원자 모형. 원자 안의 전자는 연속적이지 않죠. 그쵸? 두 번째 3에서 2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세 번째 전이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맞죠? 그쵸? 4번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가장 큰 거. 딱 보면은 요 2와 1 사이가 3과 2 사이보다 크고 점점 작아져요. 요것이 실제 에너지 차이를 반영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준위, 궤도 몇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고 얘를 외우면 좋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릭 볼트. 그리고 마이너스는 의미하는 게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속박. 무한대의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는 0이 된다 생각하고 그 0보다 작은 에너지 준위들을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냥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분의 13.6이고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4분의 13.6, 세 번째 에너지 준위는 9분의 13.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차이보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더 작아.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알겠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1로 떨어지는 거. 방출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1번, 3번은 안 되고 이 3에서 2, 2에서 1, 3에서 1인데 가장 큰 거는 3에서 1. 이해되셨죠? 그쵸? 차이가 가장 큰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 이해하기 조금 더 같이 볼게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n번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릭 볼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6이에요. 근데 n이 2일 때는 4분의 마이너스 13.6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차이가 얘는 거의 10이잖아. 얘는 1.5 이렇게 되지. 거의 2. 그래서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게 차이가 특징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차이보다 더 크다 이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래요. 라이먼 계열 중에서 가장 작은 빛은 몇에서 몇으로 떨어지는 거냐? 라이먼은 1로 떨어지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라이먼 중에서 가장 작은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EB. EB. 얘는 뭐냐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발머 중에서 가장 큰 놈이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EA. 제가 말한 게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EB는 뭐야?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누가 크겠어? EA가 더 크네, 그치?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면은 요런 식의 스펙트럼 그림이 나타나는데 요 검은색 선들이 의미하는 게 방출되는 빛의 뭐 파장이라든지 에너지로 나열한 거예요. 나열한 거. 여기를 보니까 에너지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네. 그치? 그러면 이 A, B, C 세 개의 빛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지. 그치? 그리고 요 그림을 봤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3에서 1로 떨어질 때지. 그래서 3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얘가 되고, 그 다음 큰 놈이 누구야?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 제일 작은 놈이 3에서 2로 떨어진 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이가 클수록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3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이 길이가 2에서 1 더하기 3에서 2지. 딱 그 두 개 합치면은 3에서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A는 HFA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E는 HF라고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건 그 A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 진동수. 얘는 뭐랑 같아? 얘가 HFB고 얘가 HFC다. 그래서 H를 나누면 FA는 FB 더하기 FC. 이 관계식이 하나 성립을 하죠. 그쵸? 두 번째. F는 뭐였어? 람다분의 C였잖아. 이것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람다 A분의 C는 람다 B분의 C 더하기 람다 C분의 C. C를 나눠주면 뭐가 돼?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고, 라발파에서 발머가 좀 특별해요. 왜냐면 2로 떨어지는데 그 2로 떨어지는 스펙트럼 중에는 눈으로 보이는 게 몇 개 있어. 가시광선을 포함한 게 발머입니다. 2로 떨어지는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데, 발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4개가 가시광선입니다. 자, 2로 떨어지니까 3에서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에서 2도 있고 5에서 2도 있고 6에서 2도 있고, 여기까지가 가시광선이고, 누가 제일 에너지가 클까? 얘가 제일 크겠지. 차이가 큰 거. 제일 작은 놈은 얘겠지. 그래서 이 4개 중에 보라색이 뭐냐 하면 얘가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빨간색은 뭐냐? 얘가 빨간색. 이 되셨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6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얘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숫자를 보면은 파장으로 나열한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큰 놈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파장이 작고 얘가 파장이 큰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겠죠. 에너지 파장.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인데 그 4개의 빛이 있잖아요. 4개의 빛 중에서 이쪽이 더 촘촘하죠. 촘촘하다는 게 6에서 2와 5에서 2의 차이가 적잖아. 3에서 2와 4에서 2의 차이보다.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촘촘해지니까 6에서 2만큼보다 5에서 2만큼이 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차이가. 그래서 이 4개의 빛을 각각 나열했을 때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쪽이 좀 더 촘촘합니다. 왼쪽으로 몰려 있어. 그 다음에 차이가 좀 지나가서 빨간색이 등장을 하고, 얘네가 색깔이 없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몰려 있는 놈이 보라색 쪽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좀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핵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원자를 발견한 게 아니고 전자를 발견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한다. 맞죠? 두 번째, A 입자 주위를 B가 원운동한다. 자, A는 뭐겠어? 원자핵. B는 전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니은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딕은 B는 A 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둘이 다른 전하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3번.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고 D만큼 떨어져 있다.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의 2배래. 그럼 봅시다. 전기력 공식 F는 뭐야? K R제곱분의 Q1, Q2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을 내가 표시해 볼게. 자, 여기 F는 K 곱하기 4D제곱분의 QA, QB죠. 이게 F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네끼리는 뭐 미는지 땡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땡긴다고 할게요. 그럼 FB, F2, F2. F2는 공식 어떻게 돼? K 곱하기 거리가 D제곱분의 QB, QC죠. 그쵸? 그런데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보다 2배래. 그럼 F1 대 F2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얘 대 얘가 2대 1이다란 얘기죠. 그쵸? 근데 둘이 똑같이 날리면 똑같은 거 날릴게요. BB 날리고. 그러면 4분의 QA 대 QC는 2대 1이다. 내양 외양하면 2QC는 4분의 QA. 따라서 QA는 8QC가 되죠. 그럼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8배가 더 크다. 그래서 5번이 되죠. 그쵸? 자, 4번 원자핵과 전자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원자핵과 전자는 무슨 방향으로 전기를 작용해? 서로 다른 전하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때 전기력의 크기는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5번 원자 모형의 발달과 관련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딱 나오면 러더퍼드가 했고 그 다음에 원자핵의 발견. 원자핵이 어떻게 있는 거야? 원자의 가운데에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원자핵이니까 톰슨 틀렸고 그 다음에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음. 여기서는 몰라요. 네 번째 러더퍼드는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오는 동안은 원자 모양 제한했다. 이게 맞죠. 그쵸? 5번 보어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6번 정삼각형의 꼭지점 A, B, C.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Y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만약에 자, 요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B가 A를 이렇게 당기고 C가 A를 이렇게 당겨. 그래서 요 합으로 다시 얘 좀 정확히 그릴게. 자, B가 A를 당기고 그리고 C가 A를 당기는 두 힘이 작용해서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요쪽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A랑 B랑 C 둘 중에 하나가 A를 밀면은 요쪽으로 합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 아니, 봐봐. 자, 영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철수가 이쪽으로 당겨. 그리고 얘가 민수가 이쪽으로 당겨. 그럼 영희는 어디로 가겠어? 가운데로 가겠죠. 그런 느낌이야. 자, 땡기니까 서로 다른 전하지,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고. 두 번째, B와 C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다. 만약에 영희가 철수가 민수보다 힘이 좀 더 세.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합력이 요거랑 요거의 평행사변형이라서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철수랑 민수가 동등한 힘으로 당겨야 영희가 딱 가운데로 내려와. 이 벡터의 합력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철수가 더 세면 철수 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하잖아. 근데 A를 보면은 정 가운데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B와 C의 거리도 같고 힘도 같으니까 전하도 같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아니죠. B는 1로 받고 C는 1로 받으니까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없지. 선생님 A 쪽으로 갔지 않나요? 아니, 그걸 같다고 하지 않아. 자, 7번 분광기로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한다. 자, 백열등 나온 빛이다. 그러면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서 기억이죠. 그쵸? 기억. 두 번째, 저온기체는 뭐라고 했어? 저온기체는 흡수. 흡수는 뭐야? 디귿. 저온기체가 배고픈 상태야.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상태를 이 흡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방전관, 그리고 또는 고온이라고 쓰세요. 고온은 뭐야? 방출. 얘는 배부른 놈이 뱉어내는 거. 내가 먹었던 걸 뱉어내는 거라서 니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니은인 2번이다. 7번에 2번. 8번 어떤 빛의 스펙트럼. 얘는 지금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치? 연속이 아니고.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2는
HF는 뭐라고 했어? 람다분의 HC라고 했죠. 파장이 길수록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들렸고. 3번.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지.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합니다. 자, 4번. 가열긴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맞죠? 그렇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5번.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의 위치가 일정 아니지.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그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하면 그 기체가 무슨 종류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9번. X의 선 스펙트럼과 ABC의 선 스펙트럼이다. 자, AC 중에서 전구에 들어있는 기체로 볼 수 있는 거. 자, 보니까 X는 A 거 다 가지고 있네, 그치? 그리고 B 거는 얘가 안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C 거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A랑 C가 이 기체에 들어있는 거지. X라는 기체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좋았어. 이런 식으로. 자, 원자의 전이 A는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해야지. 반면에 B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방출한다. 선생님, 아래에서 위인데요. 아니,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태양과 지구로 봐줘, 그런 모양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기억. A에서 빛을 흡수한다, 맞지? 니은 B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맞죠? 그 다음에 A와 B에서 전자의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자, 중요한 게 에너지 준위는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사이를 움직일 뿐이야.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차이는 동일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11번. 자, 수소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자, 발모 계열. 라, 발, 파니까 N이 2로 가는 거지. 그치? 적외선 아닙니다. 가시광선이죠. 그쵸? 두 번째.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의 진동수. 좀 어렵다. 그치? 진동수가 가장 작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지. 자, 발모 계열은 2로 떨어지는 애들을 총집합하는 건데, 근데 그 2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차이가 가장 큰 놈은, 작은 놈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놈이죠. 그쵸? 이 에너지가 3에서 2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이 제일 작은 거야. 얘는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요거 씁니다. 9분의 2, 3. 빼기니까 더하기 4분의 2. 2, 3이래. 2제로라고 하자. 제로. 계산하면 36분의 9 빼기 4, 2제로니까 36분의 5, 2제로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뭐야? 진동수? 36분의 5, 2제로. 2는 HF인데 진동수니까 H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답이 니은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파장이 가장 큰 것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지.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틀렸습니다. 12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ABC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ABC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된 빛은 FA, FB, FC다. 자, 기억.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이 모형이 약간 덜 반영됐지만 2에서 1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4에서 2 차이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렇죠? 두 번째, C에서 흡수하는 빛은 자외선. 뭐냐면 1에서 4로 가는 거잖아. 그럼 4에서 1로 생각해봐. 그럼 그 자외선이지. 라이먼 계열. 그래서 자외선 맞습니다. 3번 C는 이 C의 에너지는 A 더하기 B잖아. 합친 거랑 같이. 그래서 디귿이 성립합니다. 원래는 이거야. C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C일 때 흡수한 에너지는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 같지. 근데 얘는 HFC로 표현할 수 있고 HFA, HFB. 그래서 약분하면 따라서 FC는 FA 더하기 F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5번. 자, 13번. 지구에서 관찰하는 태양광의 스펙트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무슨 스펙트럼을 분석해? 잠시만요.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잠시만. 답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태양과 지구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연속 태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놈이 태양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를 거쳐서 우리 눈에 도달하잖아. 근데 그 대기라는 건 상대적으로 저온이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거니까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 스펙트럼으로 태양과 지구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건 이유는 뭐겠어? 흡수 스펙트럼이 기체 종류마다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오는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태양과 지구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14번. 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운동하는 원자 모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인력이잖아. 왜? 다른 전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라서 이것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원운동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서로 땡겨야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번. 자, 양자수가 이 네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고 칠게요. 무한대 3, 2, 1. 여기서 수소 원자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진동수의 개수래. 개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 더 있습니까? 그래서 총 6개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리고 n이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놈. 진동수가 가장 작은 놈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놈이죠. 그래서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방출한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 관계식을 HF로 표현을 하면 HF는 HF2 빼기 HF1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에너지는 이렇게 하자. F2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싶은 에너지는 E2 빼기 E1이니까 따라서 진동수는 H분의 E2 빼기 E1이다. 왜냐면 문제에서 E2랑 E1을 이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답은 H분의 E2 빼기 E1입니다. 여기만 내가 HF로 표현한 거야. 왜냐면 F1, F2, E1, 에너지 1에서 n이 1이 했을 때 에너지의 준위를 알려줬지 F1, F2를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단원 에너지띠와 반도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